되는 건 아닙니다. 되게 간단하고 쉬워요. 요실금은 또 악화시킵니다. 더 최악이에요. 여성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합니다. 여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는 산부인과 의학박사 성영모 원장입니다. 가끔씩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막 친구가 웃긴 얘기 했을 때 하하 대고 웃다가 한순간에 한 사람은 달렸다가 오그리면서 얼굴이 하얘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들은 웃지도 못해요. 따라 웃지도 못하고. 오줌이 새니까 실례를 할까봐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여행을 갈 때 2시간, 3시간도 막 가야 되는데 오줌이 매려와갖고 여행을 잘 못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요실금입니다. 요실금은 여성들한테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 얘기를 하는데 20대나 30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특히 60이 넘어가면 5명 중에 3명, 통계에서는 중년 여성에서는 한 50% 정도, 노년 여성에서는 75에서 80%까지 요실금이 있다고 하니까 이 요실금이 삶의 질을 너무나 방해해서 일상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사회적인 암이라기까지 보통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2021년 기준으로 4년 전에 비해서 요실금 환자가 32% 정도 증가되는 걸 심평원 통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매년 이 여성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비뇨부인과 질환은 상당히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침하거나 뛰거나 깔깔대고 웃을 때 오줌이 새는 그런 현상이 배에 힘이 들어갔을 때 방광을 압박해서 오줌이 새는 현상을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이 허리 수술에서 방광을 지배하는 신경이 망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의 자체를 아예 느끼지를 못해요. 이런 분들을 일과성 요실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방광에 염증이 심하거나 막 긴장하거나 그러면 오줌을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겨울철에 손이 이제 차가운데 이렇게 차가운 물에 닿는다든가 물소리만 들어도 오줌이 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변을 한번 볼 때 시원하게 쫙 못 봐요. 여러 번 자주 나눠서 보게 되는 게 바로 결박성 요실금이고요. 또 2개가 같이 혼합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한 80% 정도 이상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문진, 내 증상이 어떤 거에 따라 갖고 이게 복압성 요실금 증상인지 절박성 요실금 증상인지 아니면은 여러 아무것도 아닌 일과성 요실금 증상인지 확인해서 저희가 이제 문진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2번째로는 자궁 초음파를 보게 돼요. 초음파를 봐서 방광이나 자궁의 위치를 확인을 해서 거기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 갖고 자궁 근종이 너무 큰 게 있어서 방광을 압박을 하게 되면요. 요실금이 저절로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궁 근종 치료도 같이 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방광염에 걸렸을 때도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요. 소변 검사를 통해서 방광에 염증이 있나 없나 그것도 확인하고 소변 보는 패턴이나 이런 걸 일과생활을 알기 위해서 그 배뇨일지를 갖다가 쓰게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초음파도 보고 요역동학 검사도 하고 방광 내시경도 보고 복부 사진도 찍어서 그 방광이나 주변 조직이 어떻게 돼 있나 갖다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한두 번 정도 더 가긴 하겠지만 보통 한 6번 정도 전후로 화장실 가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밤에 화장실 가는데 한 3번, 2번 이상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맨날 피곤해요 이런 얘기 갖다가 많이 합니다. 야간에 화장실을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그 삶의 질을 완성시킬 수 있고 밤에 잠을 잘 자서 피곤하지 않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버치 오퍼레이션이라고 있었는데 수술 시간만 해도 3시간에서 5시간 정도까지 걸리는데 이 수술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큰 노력을 들인 데 비해 갖고 수술 효과가 한 40% 정도 채 되지도 않는다. 재발도 잘 된다. 수술 후에 감염이나 출혈 같은 게 너무 많고 환자가 회복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골반 내 유착 같은 게 많이 생기면서 잘 하지 않았던 수술입니다. 슬링 오퍼레이션에서 테이블 건다는 어떤 그런 수술이거든요. 근데 이 수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TVT인데 이 TVT라고 하는 수술은 수술하다가 출혈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혈종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별로 잘 추천했다가 안 됐었거든요. 이제 2000년도에쯤에 TOT라는 수술이 나옵니다. 요거는 TVT 방법이랑 똑같은 건데 폐쇄공을 통해서 테이프를 걸어주는 방식이에요. 되게 간단하고 쉬워요. 쉬운데 그만큼 이제 방광이나 요도의 손상은 적은 반면에 얘는 또 문제점이 수술하고 나서 허벅지가 되게 많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성교통도 많이 생기고 툭하면 피도 많이 나고 또 재발도 많이 되는 어떤 그런 단점이 좀 약간. 또 하나는 미니슬링이라 그래서 TVT는 그 치골 상부, TOT는 치골 하방 쪽에다 수술 상처를 갖다가 내는데 미니슬링이라 하는 거는 질 상부 쪽만 절개를 해서 양쪽으로 테이프 갖다가 걸어주는 방식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방식은 되게 쉽고 후유증도 별로 없지만 재발률이 너무 많고 데이터로 객관화되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제가 재발대손 환자들 보면은 이 미니슬링 해갖고 온 환자들이 이 테이프가 제대로 고정이 안 돼갖고 막 원더링 하면서 밑에 다른 부위에 위치가 돼갖고 재발됐던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좀 있었거든요. 보통의 요실금이 치골의 하방에서 보통 많이들 생기는데 치골 하방보다 상방에서 생기는 요실금을 TOT가 못 잡아요. 못 잡는다는 얘기는 수술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어떤 그런 뜻이죠. 최근에는 요실금이 한 15분 정도면은 간단한 수술로 해결할 수가 있고 모든 그 요실금 걸린 환자들 다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 치료해주는 어떤 그런 수술법을 갖다가 잘 잡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병원에서는 요실금 수술하고 한 달까지 관리를 해드리거든요. 한 달까지 관리한다는 얘기는 한 달 정도만 되면은 웬만큼 요실금 수술이 정착이 되고 본인이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원장님 운동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케겔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케겔 운동은 질하고 방광 그리고 항문의 관략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에요. 바로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을 세운 다음에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거죠. 손바닥은 땅에 대고 그리고 항문이나 회음부 쪽에다가 힘을 5초간 딱 주는 거예요. 5초간 줬다가 내리면서 20번씩 반복하고 3세트 하면 등에서 땀이 많이 나요. 아무래도 나는 힘을 못 주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해서 질 속에다 그 자기장을 흘려주는 어떤 기구가 병원에 있거든요. 술이나 카페인, 그 커피 같은 거, 또 담배는 완전히 더 최악이에요. 담배 피는 분들이 요실금 회복이 거의 잘 안 되고 재발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위가 그 자극받는 상황, 그러니까 맵고 짠 음식들을 너무 좋아하고 먹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장을 통해 갖고 방광에 신경을 또 영향을 또 줘요. 그래서 너무 맵고 짠 음식은 별로 안 좋고 또 복부비만이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복부비만 생긴 사람들이 배에 있는 지방이 자꾸 방광을 누르면서 요실금을 또 재발시키기 때문에 어떤 이런 거는 상당히 안 좋고 하루에 10시간 이상도 서서 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요실금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두 번 정도는 앉아서 몸을 갖다 풀어주는 어떤 그런 습관들 그리고 이제 케겔 운동도 열심히 하고 허리 코어 근육 운동 갖다가 많이 하시는 게 좀 좋다. 저희 강남 여성병원에서는 제가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9천여 명 요실금 수술을 갖다가 했거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많이 한 의사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만큼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TOT를 TVT화 시키는 수술법을 개발을 했고요. 두 번째는 특허를 출원했는데 말리지 않는 테이프를 개발해냈어요. 세 번째로는 수술할 때 이 테이프가 자꾸 밑으로 밀리는 경우 있거든요. 꿈에다 보면 땡기고 막 그랬을 때 그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피부에 걸어주는 그런 테크닉까지 구사해냈어요. 또 네 번째로는 요실금 수술 받고 나서 소변을 다 보고 일어날 때 오줌을 찌끔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요실금 테이프를 거는 위치를 방광의 목 쪽에다가 더 접근을 시키면서 소변 보고 나서도 일어날 때 오줌이 안 새는 그런 걸 잡았고요. 보통의 경우에 요실금 수술 후의 재발률 자체가 보통 대학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했었을 때 6개월 안에 15에서 30% 정도 재발률이 생기고 1년 안에 한 40% 정도는 재발률이 생기거든요. 만들어낸 테이프 갖다가 적용한 결과 3년 뒤에도 재발률이 1.8%밖에 안 되는 그 놀라운 결과를 갖다가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있는 병원에 있는 그 요실금 환자들이 수술 후에 재발률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낮췄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수술법을 통해 갖고 병원이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요실금이 있으면 가장 큰 문제가 질염이 너무 자주 걸리면서 질에서 냄새가 나요.
아무리 씻어도 안 돼요. 여성들 회음부에 음순이 되게 커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오줌이 나오다가 속눈썹이 묻어서 질 속으로 소변이 들어가면서 질염을 유발시켜요. 면역이 약해지거나 많이 피로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질에 있는 균들이 다시 요도 타고 올라가서 방광염을 일으켜요. 방광염이 자꾸 재발을 하게 되면은 방광 표면이 망가지면서 요실금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병원에 와서 간단하게 요실금 검사를 하고 15분밖에 안 걸려요, 수술이. 요실금에서 해방돼서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많이 운동도 하고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우리 엄마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